이번에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리포트를 토대로 저희가 종목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할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종목은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증권사는 NH투자증권에서 제시했는데 제목이 확신을 가져볼 시점이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77,000원을 유지하네요. 자, 어제는 우리가 확신이 필요한 종목을 리포트로 봤는데 오늘은 대조가 되어 지금은 확신을 가져볼 시점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실적부터 체크해 볼까요? 4분기 호실적 예상된다고요. 네, 일단 뭐 어제와 확연하게 다른 네. 조건. 어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진 이야기가 좀 줄을 잃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매출이 1,455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3억 정도가 이제 전망이 되면서 굉장히 또 엔터 4사 모두 그러니까 이번 분기뿐만 아니고 2022년 전체 한 해를 통틀어서도 그 전년보다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엔터 4사 중에 사실 JYP 엔터만 1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구설수가 좀 없었어요. 하이브도 중간에 부침이 있었고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YG 엔터도 내부적으로 또 부침이 있었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모두 어떤 것으로 이겨냈다? 바로 실적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을 이 리포트에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청자분들도 한번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을 좀 가져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전기전자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때 이렇게 실적이 정확하게 좀 찍혀주는 기업 위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 효과도 좀 기대되는 모습인데 블랙핑크 좋아하시나요? 뭐 개인적으로 블랙핑크의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쉽습니다. 굉장히 또 팬덤이 네. 있는 이 걸그룹이기 때문에 일단 블랙핑크가 계속해서 잘 돼야 된다라는 게 네, 네. 전제 조건이 좀 깔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뉴진스라고 하는 새로운 그룹이 나왔지만 네. 그전에는 이 BTS에 대한 비중이 좀 컸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과거 이 하이브의 BTS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또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앞으로의 실적 성과는 블랙핑크에 좀 달리지 않을까. 특히나 블랙핑크가 뭐 재계약하는 데는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슈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굉장히 낮고 일단은 해외 공연에서의 이 횟수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의 블랙핑크의 공연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에 한 군데가 빠진 곳이 어디가 있죠? 아시아 쪽이죠. 네. 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만약 공연 횟수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YG 엔터테인먼트는 지금부터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지금 이 발판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랙핑크 그리고 트레저라고 하는 또 이 신규 그룹은 아니죠. 네. 기존 그룹에 대한 인기도 일본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은 확실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대되는 요소들은 확실히 많이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모멘텀을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 포인트들 어떻게 짚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네.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느냐.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모든 엔터 4사 동일한 이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은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확실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 이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수요에 대한 부진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지만 이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에서의 매출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갈 수 있고 그 실적을 한껏 또 높여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중국 시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리오프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큰 수혜를 더 받아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블랙핑크도 블랙핑크지만
빅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GD가 이제 가장 핫합니다. 탑티어 그리고 네. 가장 핫한 아티스트이고 작년이라는 표현하면 되게 오래전 같은데 네. 며칠 전에 이제 GD가 이 너튜브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올해는 활동을 하겠다라는 또 영상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또 GD의 파워 한 번 더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블랙핑크 그리고 GD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소들 많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 좀 체크해 주시죠. 저희 YG 엔터테인먼트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가볼까요? 네, 일단 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이제 주가가 낮다라는 가장 큰 네. 장점이 좀 있습니다. 주가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절대 기준치로 한번 놓고 보면 JYP는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으로 자꾸 가는 모습.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구설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같이 가지 못했어요. 분명히 같이 돈을 벌고 같이 실적도 좋았는데 일단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현재 구간, 뭐 오늘 종가 혹은 현재 구간에서 사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만약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천천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계속 가져갈 거냐?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랙핑크의 이 재계약 그리고 GD의 활동 재개에 대한 이슈를 좀 품에 안고 조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믿어볼까요? 네, 믿어보고 싶습니다. 오. 네, 일단은 4분기 실적을 기반으로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엔터테인먼트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믿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 믿어보자. 리스크는 줄었다라는 한 줄 평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리스크 얘기는 사실 아까 안 해주셨는데 네. 이 리스크 줄었다는 게 뭐였죠?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그동안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너무 BTS만 있었다라는 좀 리스크가 네, 있었고 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표 이제 CEO의 이제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는 소속 아티스트들로만 평가를 받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두 번째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는 동성 하이텍인데요. 증권사는 상상인 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시죠. 충분한 성장 모멘텀. 남은 건 실적의 가시화다라는 제목입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였는데 목표 주가 16,000원 신규로 제시가 됐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투자자들에게 뭐 명확한 기업의 현상과 또 전망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이 동성 하이텍도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판단의 리포트였습니다. 실적부터 체크해보죠. 일단은 작년 한 해 매출액을 통틀어서 놓고 보면 4,217억 정도가 이제 잡히고 이제 영업이익이 277억 원 정도 잡힙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매출은 늘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안 오른 원자재 가격이 없을 정도로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러한 제조업 기업들은 뭐가 나빠지느냐? 투입 원가,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 마진율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계속해서 조선사 발주가 많고 수주 잔고도 탄탄하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배를 한 대 만드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들었다면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1,5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배를 파는 판매 가격은 빠르게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마진율 싸움에서 조금은 부진했던 모습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지금 주가의 일중 흐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위아래 박스가 갇히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확실시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서 좋은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면에 아마 지금 재무제표가 나갈 겁니다. 일단 매출액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원가가 좀 올랐어요. 원가가 좀 오르다 보니 당연히 영업이익단이 조금 줄어든 그러한 모습이지만
올해에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는 영업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동성 하이텍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초저음 본행제 사업 부문의 매출 이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해운업계가 LNG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과연 이 기업이 어떤 수혜를 누릴 수 있을지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제해사기구, 그러니까 IMO에서 이 환경규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많이 도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LNG선의 신규 발주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가 LNG선에서 정말 잘 만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특정 나라 할 것 없이 대다수의 나라들의 LNG 하면 우리나라에 또 발주를 넣어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장보는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의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선박에 대한 교체 시기도 도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선박도 자동차처럼 오래 타면 많이 안 좋아지잖아요. 잔고장도 나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교체 시기와도 맞물려서 현재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LNG 수요에 대한 증가 또 이제 환경규제 문제로 인한 수혜까지 통틀어서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동성 하이텍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도 체크해보고 싶어요. 일단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였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16,000원이 제시가 되었어요. 네. 네. 일단은 저는 매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찝찝한 게 좀 남아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조선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경기 민감주의 종목이 올라가려면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할까에 대한 고민 충분히 저는 가져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성 하이텍이 만드는 이 보냉 기술이 예전에는 뭐 이 우리나라 조선 4곳 중에 3곳밖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한 곳은 규격이 잘 맞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일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미 개선이 된 상황이라서 충분히 작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지금 동성 하이텍이기에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지요? 저는 믿어보자에 한 표를 던져주고 네. 전제 조건을 하나 깔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단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네. 도화만 준다면 어느 정도까지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의니까 네. 안 빠지면 괜찮아요. 아, 도와준다는 개념 자체가 뭐 잘 가라가 아니라 네. 빠지지 말고 버텨만 그쵸. 달라.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 아마 여러분들 개장하기 전에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네. 어제 미국이 오랜만에 꺾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무리 아닌 너무 무리를 큰형님들이 했으니까 네. 오늘 좀 고민되는데 했는데 오늘 이렇게 버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구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 얕으면 저는 충분히 이러한 경기 민감주들이 오히려 역발상 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기회는 될 수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좀 깔렸습니다. 지수가 도와준다면, 그런데 이 도와준다는 개념 자체가 막 열심히 달려가자가 아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수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 갈 올라가니까요.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믿어보려면 일단 잘 버텨주는 상황에서 리포트 믿어보자, 이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개의 리포트 확인해봤고요. 지금까지 네. 비전경제연구소의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